이렇게 사용하다가 작다 싶으면은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 화면이었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거. 야, 진짜 넓다. 야. 안녕하세요, AT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내 돈 내산은 아니고 친구 돈, 친구가 산 친돈 친산입니다. 벌써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 지 1년 정도가 됐죠. 저는 아직도 시선을 이렇게 확 끄는 느낌도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통장이 텅장이라서 직접 구매는 하지 못했지만 지인이 빌려줘서 이렇게 야무지게 Z 폴드2 5G를 구해왔습니다. 자, Z 폴드2 5G 리뷰 해보겠습니다. 언박싱부터 보시죠. 이미 언박싱이 한번 돼 있긴 하지만 제 패키지에서 지금 뜯고 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삼성 Z 폴드2 5G라고 적혀있네요. 이거를 밀어주고 이렇게 나비라고 해야 되나요? 데칼코마니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렇게 물감 붙여서 딱 이렇게 펼치면은 데칼코마니가 되는 그런 나비 모양 같은 로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어주시고, 오, 이것도 이렇게 여는 거네. 열어주시고 열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안쪽에는 충전기는 25W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2C USB 케이블, 그 다음에 AKG 번들 C타입 이어폰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시 넣어놓고, 오. 충전기가 일단 15W가 아니라 25W가 들어있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좀 봐줄만 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나름의 정가 239만 8천원의 스마트폰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Z 폴드2 5G 256기가 미스틱 브론즈 색상 모델입니다. 생긴 모습만 이렇게 접어서 보시면은 조금은 노트 20 울트라랑 가로가 좀 더 짧긴 하지만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카툭티가 노트 20 울트라와 거의 동일하게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았을 때 흔들림이 좀 있는 편이고, 펼쳐서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 부분이 좀 많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랑 통합돼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상하단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지 부분은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거꾸로 보면은 이 정도. 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었을 때, 전화를 받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폈을 때 전화를 받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얼굴이 하나가 다 가려지는 이 정도 사이즈. 전면 디스플레이가 진짜 깨끗하고 큰 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노치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전원을 켜기 전에 간단한 스펙입니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6.23인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입니다. 배터리는 듀얼 배터리로 탑재가 되어 있고 합쳐서 총 4500mAh이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어는 한 1.6인치 정도 더 커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 작은 느낌이 있지만 훨씬 그냥 스마트폰을 접어서 사용했을 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사용했을 때는 그전보다는 훨씬 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7 또는 이제 빅투스라고 불리죠. 빅투스 현존 제일 강한 액정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고릴라 글래스 6로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때 있던 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 통합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써봤을 때 S10e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탭S 7 모델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생각보다 꽤 편리합니다. 조금만 사용하다 보시면은 호불호가 없이 모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느낌이고요. 폴드2를 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가운데 껴서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한 손으로 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강조하는 기능이죠. 프리스탑 힌지라서 아무 때나 이렇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할 때도 편하고요.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거치하셔서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힌지는 20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치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펀치홀로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고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60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이고요. 메인은 다이나믹 슈퍼 아몰레드 2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굉장히 야무지고, 화면을 좀 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슬림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만졌을 때는 일자로 지나가고 눈으로 봤을 때 조금의 선이 보이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껐을 때 이 정도, 여기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런 느낌. 그다음 메인 디스플레이는 UTG라고 울트라신 글라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작보다는 조금 더 강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는 어렵겠지만 찍힘이나 손톱 자국 정도는 아직은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방수 방진을 미지원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화면은 한번 켜보고도 제가 보겠지만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5G. 이야. 자, 켜보겠습니다. 이야. 친구가 직접 사용하던 지금 모습이라서 이렇게 얼풀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야, 진짜 넓다. 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가운데 선이 이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없는데. 어쨌든 고속 충전은 25W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은 11W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5W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45W하고 25W 충전의 충전 속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CPU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노트 20 울트라와 현존 최강으로 가장 좋은 CPU를 자리 잡고 있고요. 램은 12GB 램, 메모리는 256GB로 전작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56GB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스펙이었고요. 다음은 카메라 spek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깥쪽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는 1000만화소, 그리고 안쪽에 있는 펀치홀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1000만화소 f2.2를 가지고 있고요. 후면에 있는 카메라 3개는 모두 12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광각, 망원, 초광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광각과 망원은 OIS를 탑재하고 있고 광각은 f1.5에서 f2.4까지 77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망원은 OIS f2.2 45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각은 f2.4에 123도의 화각으로 사람 눈이랑 거의 유사한 화각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 화소 자체가 1200만 화소라는 거는 노트 20 울트라나 S20 시리즈를 비교했을 때 카메라가 성능이 더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가격이 240만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굳이 그대로 좋은 걸 가져다 써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가로 크기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카메라를 누르고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도 있지만 후면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커버 화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후면 카메라로 찍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면 카메라로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겠죠. 추가로 이렇게 사진에서 앨범을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사진을 찍고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 찍은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갤럭시 폴드 2만의 장점이겠죠. 잘 나오는데?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지금이 Z 폴드 2로 음악을 틀었을 때 소리이고요. 지금이 노트 10 플러스로 소리를 틀었을 때입니다. 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직접 들었을 때는 훨씬 더 Z 폴드 2가 뭔가 웅장하고 소리도 더 크고 뭔가 여러 곳에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스피커가 확실히 좋습니다. 진짜 그냥 들어도 소리가 차이가 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몇 가지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멀티 기능으로 분할 화면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2단 분할을 플러스로 이렇게 3분할까지 가능하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보시는 기능, 그 다음에 앱 페어 기능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빠르게 여기에 앱을 누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까 셀피 촬영이나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고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앱들을 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계속 사용했으면은 전화를 하는 도중에 화면을 계속 닫아도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 화면이었는데 화면은 이렇게 넓어지는 거. 다시 좁아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은 AT. 실제로 타자를 쳐봤을 때 확실히 작긴 작은데 무리 없이 사용할 만해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작다 싶으면은 다시 작다가 어쨌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시면 굿락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폴드스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다음 설정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Z 폴드 2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완전히 간지가 나고 인싸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스마트폰이죠. 두 번째, 멀티 시스템 분할 화면. 여러 앱을 사용하면 태블릿과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미니 태블릿 정도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신 스마트폰으로 뭐 당연하지만 삼성페이 가능하고 무선 덱스, 고성능 CPU, 여러가지 최신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역시 그런 말이 많죠. 삼성은 짝수인가? 전작에 부족한 커버 디스플레이, 노치 디자인 뿐만 아니라 큼지막한 모든 기능들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장점이 있고요. 그럼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을 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당연히 펴서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거의 이렇게 잘 들어가지만 조금 무게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비쌉니다. 가격이 239만 8천원. 뭐 여러모로 사실 훌륭하고 뭐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스마트폰 하나가 240만원이라는 거는 가격적으로 비싼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격은 비쌉니다. 세 번째, 갤럭시 노트 울트라 정도의 카톡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울트라 정도의 카메라 성능은 아니니까 카메라 카툭티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SD카드 미지원, 방수 방진 미지원 이런 것도 은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폴드 1과 비교하자면 너무너무 좋아진 점이 많지만 동일한 가격에 따로 케이스를 넣어주지 않고 버즈를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가 전작이 폴드 1이 276g, Z 폴드 2가 282g으로 6g밖에 무거워진 게 아니고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스마트폰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자, 이 정도의 장단점이 있고요. 추천은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지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너무 크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도 못 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냥 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폴드 1에서는 디자인이나 기능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러면은 폴드 2를 구매하는 것은 충분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그다음 폴드 2가 있으면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안 사고 폴드 2를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현재 탭S 7이랑 폴드 2의 화면 차이입니다. 거의 반 정도죠. 물론 너무너무 좋고 휴대성도 좋고 편하지만 그 태블릿은 태블릿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그 두 개를 모두 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패스. 자,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시면 버즈는 안 주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제조사 특별 혜택으로는 필름 무료 1회 교체, 2회 방문 AS 서비스, 1년 1회 한정으로 70% 액정 파손 보험,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요. 추가로 뭐 통신
소비자로 구매를 하시면은 뭐 버즈 라이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단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드2의 제일 장점은 간지하고 멀티 시스템이죠. 분할을 하면 멀티 화면으로 스마트폰에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뭐 합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개 다 따로따로 구매하셔도 200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사도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구매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만 비싼 값어치만큼 꼭 갖고 싶게 만드는 모델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다만 저는 돈이 없어서 함께 울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이티였습니다. Z 폴드 2 5G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